봅시다. 우리 31번. 그래서 일단 빈칸 추론 문제가 4개가 나올 거예요. 31, 32, 33, 34 이렇게. 그래서 요 빈칸 추론 문제들 같은 경우는 큰 범주에서 보면 대입학 유형에 해당을 하거든요. 부재찾기라고도 부르고요. 어, 얘를 보고 뭐 간접쓰기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치 빈칸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쓴다면 어떤 단어를 집어넣을까, 어떤 어구를 집어넣을까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요. 근데 일단은 31, 2, 3,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1학년, 2학년 때 느낌을 갖기로는 주제 찾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1번 단어 찾기는요. 몇 번이냐? 23번에 있는, 죄송합니다. 24번에 있는 제목 찾기랑 조금 유사한데, 얘 같은 경우는 요 문장이 사실 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가 사실 글의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빈칸이 앞쪽에 있다라는 건 이 앞쪽 부분이 글의 주제라는 얘기가 되고요. 주제에다가 중간에 단어에다 빵꾸를 뚫어놓고 이게 뭐가 들어가게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빈칸의 경우는 통상 글의 여기 마지막 문장이 너무 기네요. 글의 후반부에 주제문의 반복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같은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여기서 주제문을 한번 깔아놓고 이 아래에서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례나 뒷받침 진술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편이고. 그래서 앞줄에 있는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을 쭉 읽어가다가 글 후반부에 가서 이게 이 사람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인가 보다 라는 게 파악이 되면 빈칸을 넣어주시면 되고 뒷줄 빈칸이 없나요? 얘도 앞이네. 다 앞인가? 얘는 또 중간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글의 후반부의 빈칸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빈칸이 뭐 이렇게 쳐져 있을 때 우리가 문제 풀 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요. 왜 그러냐면 해석을 정상적으로 해석을 꼼꼼하게 잘 했다고 가정했을 때 글을 쭉 읽어가면서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내가 글을 요만큼 읽고 맨 마지막에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한 결론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빈칸의 경우가 통상 우리가 답을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한 편이고 앞쪽에 있는 빈칸의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빈칸이 있다라고 치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 하면서 한번 문제 풀듯이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1번부터 The cost of blank라고 칩시다. 빈칸이라고. 빈칸의 비용이에요. 빈칸의 비용은 well documented네요. document는 어떤 의미입니까? 얘가 document가 명사일 땐 통상 문서나 기록이에요. 동사의 경우는 그래서 문서화하는 겁니다. 문서로 남기는 거 보통 기록하다라고 하죠. 문서, 기록, 명사로. 통사면 기록하다, 문서화하다예요. 그럼 well documented네요. 그럼 여기는 PP가 됐으니까 기록된이겠죠. well이 붙었네요. 잘 기록되어 있다가 되겠다. B 플러스 BP의 형태. 그럼 빈칸의 cost는 비용이죠. 얘를 대가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빈칸의 비용이나 대가는 아주 잘 기록되어 있대요. 어딘가에 적혀 있나 봐요. 1번 Martin Luther King Jr. lamented them. 요만큼이 주어가 되겠네요. 마틴 루터 킹 유명한 분이죠. 인권운동가, 노벨상 수상자이신. lament는요. 한탄하다예요. 뭐뭐에 대해 한탄하다, 개탄하다. 그래서 목적어에 대해서 한탄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슬퍼. 그것들에 대해서 한탄했다랍니다. 웬절했을 때예요. When he described, 그가 묘사했을 때이고요. That 대절이 조금 기네요. 이 사람이 요거에 대해 말할 때이고요. 우리 영어 지문에서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쌍따옴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내용은 그냥 하나의 명사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묘사했다 쌍따옴표 내용 전체가 목적어야. 그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쌍따옴표라는 내용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서 한탄했다예요. 그리고 지금 맥락상
여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건 얘가 되겠네요. 뭐 얘라고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렇게 봐도 괜찮겠네요. cost부터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요렇게 말했답니다. 대절이라고요. That lovely poem that didn't get written. 뭐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여기에서 that은 그예요. 그. 짓이 형용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lovely poem은요. lovely는 통상 우리가 뭐 러블리하다 할 때 뭐 사랑스러운 정도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얘는 사랑스러운 시는 좀 어색해요. lovely는 통상 그냥 good 아니면 뭐 빼어난 splendid 이런 정도의 의미로 great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훌륭한이에요. 훌륭한. 그래서 그런 훌륭한 시예요. 대절했던 시. That didn't get written. get written의 형태는 얘는 지금 get 플러스 pp거든요. get 플러스 pp는 b 플러스 pp하고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글로 쓰여지지 않은 적혀지지 않은 아름다운 그 시예요. 글로 쓰여지지 못한 시인데 쓰여지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because 이하로 someone knocked on the door. 누군가가 내 문을 했기 때문에 쓰여지지 못한 그러한 시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사람은 요것들 이것의 비용 혹은 이것에 대해서 한탄했습니다. 요 문장을 읽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빈칸 추론 이제 30번대 문제들의 특징인데요. 앞부분에 핵심적인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정독하면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뻥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정독했잖아요, 우리 지금. 빈칸의 비용은 잘 문서화되어 있다.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분께서 이 빈칸에 대해서 한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요. 아름다운 시가 누군가가 내 집에 뚝뚝 노크했기 때문에 글로 쓰여지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한탄했대요. 주제가 뭐예요? 몰라요, 아직.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같이 한 것만큼 해석이 잘 될 거란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0번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을 아주 넉넉하게 투자해서 푸는 게 맞아요. 저는 글 읽는 시간이 너무 느린데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읽으세요. 연습을 들여서 그래요. 장담하는데 내가 읽는 속도는 계속 하다 보면 늡니다. 분명 늘어요. 그리고 내가 끊어읽기를 열심히 하고 구나 절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내가 한 덩어리로 내가 캐치할 수 있는 눈으로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그리고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대가리 받고 읽기만 해도 자꾸 읽다 보면 빨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막 빨리 읽어야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해석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인가요? 학원에서 이제 토요일 날 모의고사 한 번 더 볼 거잖아요. 그때 볼 때든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가셔서 3월 모의고사를 보실 때든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내 독해 속도는 내가 빨리 읽어야 돼 한다고 빨라지지 않아요. 빨리 읽을 수는 있겠지, 눈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해는 하나도 안 될 거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속도는 지금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계속 독해 연습을 하고 숙제하시면서 읽어버릇하면 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든 글을 숙제를 할 때 읽으시든 뭐 문제를 혼자 풀면서 공부를 하시든 중요한 건 따박따박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잘 해석하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는 거 없이. 그걸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속도는 따라와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연습을 안 하면 고3 때 가서 망해요. 3학년 때 가면 한 문장이 4줄 반 5줄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부터 요까지가 한 문장인 거예요. 이만큼이. 그럼 그냥 멘탈이 깨져요. 어떡하는 거지? 그리고 주로 그런 분들은 단어 공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망해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꼼꼼하게 읽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더라. 그리고 글을 읽을 때도 문제를 풀 때도 여기 잘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읽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는 못 푸는 문제가 많은데요? 못 푸세요. 푼 거 맞추면 되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시든 수시든 간에 서울대나 작게 잡아도 연대, 고대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지 않을 생각이면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를 90을 맞을 필요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영어는 보통 한 80 정도 맞으면 선방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지문일 거니까 3점짜리 한 3문제 못 풀었고 뭐 2점짜리 한 문제 못 풀었어요. 그럼 11점 벌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푼 거에서 적어도 3개, 많아도 4개 정도 오답이 나오면 80점은 걸쳐요. 그래서 그 정도를 목표로 현실적으로 하시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푸는 문제 정답률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쭉 끝까지 읽어보고 앞으로 돌아올게요. 3번. Perhaps the most famous literary example happened in 1797. 아마도 어쩌면 가장 유명한 literary는 무슨 말이죠? 몰라요? 문학의예요. 문학적인 혹은 글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시지 않아요? literature? 얘가 문학이에요. 그 접두어라고 하는데 앞에 붙는 말 liter. 얘가 어떤 의미냐면 요 litter란 접두어가 letter 글자란 뜻이에요. airy는 형용사를 만드는 뒤에 붙는 말 전미사예요. 그래서 글로 된 이라는 의미 혹은 문학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학적인 아주 유명한 사례가 발생했답니다. 1797년에 그리고 1797년은 어떤 때냐? 왼절이 꾸며요. 관계 부사절이라고 하죠. 뭐뭐 했을 때 혹은 1797년 이러했던 그때 Samuel Taylor Coleridge 이 사람이 started writing 글을 쓰는 걸 시작했대요. 자기의 시를 씁니다. 시는 이름이 있나 봐요. 쿨락한이라는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From a dream. 어디에서부터? 이 시의 영감은 꿈에서 얻었나 봐요. 꿈으로부터 내가 얻은 영감을 시로 쓰기 시작했을 때예요. From dream he had. 그가 꿨던 꿈으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but then 하지만 시를 쓰기 시작해야 돼요. 막 한 소절 쓰려고 했는데 그때 was visited by an unexpected guest. 요랬을 때예요. 여기까지가 왼절입니다. 시를 막 쓰려고 하는데 그때 was visited. 얘 수동태예요. 수동태니까 방문한 게 아니라 방문당한 거예요. 표현이 되게 어색한데 수동태가 표현이 어색하면 능동문으로 바꾸면 돼요. 나는 방문당했다.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손님에 의해 방문당했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누군지 올지 몰랐던 놈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그때 나는 시를 막 쓰려고 하던 그때예요. 그때 어떤 문학적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네요. 여기를 읽고 앞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감이 좋은 거고 언어적인 센스가 좋으신 거고 아직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읽을 거예요. For Coleridge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 라고 해석하실 거고요. 문장 맨 앞에 있는 for 명사 덩어리는요. 뭐뭐를 위해서 라고 해석해도 당연히 되고요. 그게 해석이 이상할 땐 누구누구 입장에서 혹은 어디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혹은 대하여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럼 예로 해석할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 by coincidence 얘는 우연 혹은 우연의 일치예요. 그럼 by coincidence는 우연하게 우연의 일치로 라고 해석할 거고요. 얘랑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건 by chance예요. 찬스도 우연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연하게. 얘보다 조금 더 많이 쓰일 표현은 accidentally예요. 얘도 우연히예요. by chance, accidentally, coincidence, by coincidence, 우연의 일치로 우연히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하게도 뭐죠? untimely visitor came. timely는 뭔 말이냐면요. 요게 얘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갑시다. 시기적절한이에요. 시간적으로 적절한, 적합한 이 방문객이 came 찾아온 거예요.
아니, 막 이제, 잠에서 딱 깨가지고 엄청난 시상이 떠올랐다. 하면서 내가 글을 막 쓰려고 하는데 어떤 새끼가 뚝뚝뚝 해서 빵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 untimely는 뭐예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방문객이 되겠네요. untimely visitor. 이놈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왔는데요? at that time. 나쁠 때에 온 거예요. particularly, 특히 특별하게 나쁜 시기에 찾아온 거지. 엄청난 작품을 쓸 뻔 했는데요. 5번, he forgot his inspiration. 그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영감을 까먹었어요. 잊게 돼요. and left the work unfinished. 죽어라. 여기의 형태는 le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예요. 그래서 무엇을 뭐뭐 한 채로 남겨두다, 내버려 두다예요. 뭐뭐를 뭐뭐 한 채로 남겨두다, 내버려 두다. 그럼 left the work unfinished 얘는요. 이 자리에 work가 들어가 있었어요. 얘는 unfinished가 들어가 있었어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작품을 어떤 채로 남겨두게 되었어요? unfinished, 완성되지 않은 채로, 미완인 채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게 됐네요. 한 여기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예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지금쯤 읽었을 때 아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를 하나 보고 왔으니까. 얘는 그냥 빈칸이다 안 써있다고 쳐볼게요. 안 보인다고 치면 땡땡의 비용이라는 건 기록으로 잘 남겨져 있다. 잘 기록돼 있대요. 아직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치면 2번 어떤 유명하신 분이 이것들에 대해 한탄했어요. 이분이 묘사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시였어요. 이분이 묘사한 시는 아주 아름다운 시인데 글로 쓰이지 못한 시네요. 글로 쓰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나 글 쓰려고 하는데 뚝뚝뚝 해서 내가 영감이 날아간 거예요. 걔 만나러 나가다가. 그럼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길게 봤던 이 테일러 콜러리치라는 사람의 사례랑 같네요. 꿈속에서 영감을 얻어서 쓰려고 했는데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내 영감을 날려먹었어요. 그건 어떤 경우, 그럼 여기에서 cost는 비용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대가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무엇의 대가에 대한 기록일까요? 누가? 똑똑한 대가죠. 똑똑똑한 대가로 난 뭘 잃었어요? 나의 아름다운 시를 잃었어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까지 읽은 김에 마저 가볼까요? While there are many documented cases of sudden disruptions that have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for professionals. 졸라 기네요. 어디까지가 되냐? 요까지네요. 그러면 while절 그냥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길긴 한데 읽을만 할 것 같아요. There are 있습니다죠. 주어가 있습니다네요. documented가 기록된 이라고 했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많은 사례가 있어요. 뭐에 대한 sudden disruptions. 여기를 보면 답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네. 갑작스러운이죠. sudden은 disruption은 방해잖아요. 갑작스러운 방해의 사례들이 많이 있답니다. That have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have pp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방해예요. significant는 중대한, 현저한 이런 말이고요. consequence는 결과예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던 그런 갑작스러운 방해에 대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for professionals, professional 얘 같은 경우는 professional에서 끊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전문적인이죠. 얘 형용사거든요. 그렇죠? 형용사인데
형태를 보면 전치사 뒤에 형용사 오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왔어요. 전치사 뒤엔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형용사가 왔어. 왜 요딴 꼬라지냐면 형용사에다가 여기처럼 s를 붙여놓으면 이건 복수명사가 돼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전문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전문가들에 대해서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 아주 중대한 결과를 가졌던 방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인데요. 어떤 전문가들인지 또 뒤에서 수식해요. In critical roles. critical 무슨 말이에요? 치명타. 보통 남학생들은 critical 하면 치명타가 나오던데 얘는 중대한, 중요한이라고 합시다. 중요한 아니면 필수적인이에요. 그래서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은 정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몇 개 정도는 입에서 나올 수 있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혹은 최소한 요 단어들을 봤을 때 아, 이거랑 같은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것도 얘가 차선책 정도 되겠네요. 공간이 없으면 쓰자. 쓴 김에 하나만 더 쓸게요. 아까 위에서 보신 거예요. significant, 중대한, 현저한. 얘네들은 싹 보고 중요한이구나, 필수적인이구나, 막대한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의어들을 알고 있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말 그대로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꽤 유의미한 대상을 지칭할 때 자주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빈칸 추론의 빈칸 문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요양문의 40번 문제 요양문의 빈칸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 애들은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지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본 애들은. 그럼 보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아주 막대한 결과를 끼쳤대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such as 예를 들어 doctors, nurses, control room operators, stock traders, and pilots 의사나 간호사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control room 이건 뭐 보통 우리 건물 같은 걸로 치면 중앙 통제실이라고 하죠. 건물에 뭐 전기 올리고 내리고 뭐 가스 같은 거 끊고 이런 걸 통제하는 그럼 중앙 통제실의 operator operator는 조작하다 뭐 작동시키다 이런 말이죠. 그럼 작동하는 사람 중앙 통제실의 통제 직원 stock traders 스탁은 주식이에요. 그럼 주식을 trade는 교환하고 거래하는 거죠. 그럼 주식 거래자라고 하면 직업 같지가 않으니까 좀 의역하면 주식 투자자, 증권 투자가라고 보통 하죠. 되게 중요한 분들 맞아요. 이거 실제로 있던 사례인데 뭐 증권회사라고 하면 뭐 땡땡 투자증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하나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서 일하는 뭐 그런 분들이 습지를 하면 왜 개망하냐면 실제로 옛날에 한 10년쯤 전인가? 10수년 전에 이런 주식 거래 투자증권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공을 2개를 붙이고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회사가 적자가 크게 나서 망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5억만 사야 되는데 1,500억을 산 거예요, 주식을. 그리고 그 돈을 회사가 안고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회사에 투자한 고객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또 파일럿.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문장이 조금 많이 길었어요. 한번 다시 쭉 훑어볼게요. 많은 방해 사례들이 있대요. 갑작스러운 방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방해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아주 중대한 결과를 끼칠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방해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와일절이었어요. 뭐뭐 하는 반면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한 다양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they also impact 얘네들은 한편으로는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Most of us 우리 모두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In our everyday life everyday는 형용사처럼 인식하시면 돼요. 일상적인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대요.
slowing down work productivity. 여기에서 요 ing는 분사 구문이고 동상 앞에 지난 시간에도 쓸 것 같은데 그냥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주어 동사 앞에 절이 나오고 절 뒤에 콤마가 이렇게 박혀 있고 ing가 왔을 때 통상 요 놈은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ing는. 그래서 얘는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시거나 이게 제일 무난한 해석이에요. 하면서. 근데 직독직해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건 그리고 하다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하고 절 콤마 찍고 ing일 땐 그리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쭉 읽어갈 때는 이게 더 유리해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친대요. 그리고 slowing down, 그리고 늦춥니다. 뭐를? work productivity. productivity는 생산성이고요. 업무의 생산성을 낮추며 그리고 generally, 일반적으로 increasing, 증가시킨다. 무엇을? stress level, 스트레스의 수준을 올립니다. 그럼 아주 나쁜 새끼들이네요. 얘네들이 누군데요? they가 가리키고 있는 것.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대한 결과를 끼치는 사례들이 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사례요? 갑작스러운 방해의 사례였어요. 그럼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해도 크게 의미가 있겠지만 이 방해라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글의 후반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방해라는 건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통상 빈칸 추론 문제에서 앞쪽 빈칸이 있으면 여기에 나온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여기에 반복될 거라고 했잖아요. 얘랑 얘가 같은 말이에요. 그럼 1번, 2번 문장 합친 거나 6번 문장이 하는 말이랑 비슷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했던 말은 그거죠. 방해는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건 안 중요한 일을 하건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걸 짧게 말한 게 이거네요. 땡땡땡의 비용 혹은 대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다. 그럼 요 이하에서 쭉 나오는 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방해를 하면 나쁜 결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오해, 불평등, 뜻 적어드릴까요?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inequalities, 불평등, regulations, 규제, argument는 주장하면 되겠네요. 논쟁해도 되겠죠. 그리고 interruption은 방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당했을 때의 나쁜 대가들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 지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방해네요. 방해는 나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핵심어 찾기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32번 가봅시다.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얘는 똑같아요. 앞쪽 빈칸이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하는 말, 뒤에 하는 말 비스무리 할 겁니다. There's a lot of scientific evidence. There is는 있다죠? 요게 있다. 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대요. demonstrate는 보여주다 하고 얘는 뒤에서 앞에를 꾸미는 현재 분사네요. 보여주는 무수히 많은 증거가 있어요. 대절을 보여준답니다. Focused attention leads to reshaping of the brain. Focused는 집중된 이죠. Attention은 얘도 집중인데 집중된 집중하면 좀 이상하니까 집중을 잘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봅시다. 아주 높은 수준의 집중은 lead to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요. 여기로 이끌게 된대요. lead to 무엇을 이끌다인데 얘는 어떠한 곳으로 어떠한 결과로 이끈다라는 건 특정한 결과를 낳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result in 결과를 낳다, 초래하다, cause 야기하다, 유발하다 같은 말이에요. give rise to 해도 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하나만 더 씁시다. bring about. 얘도 발생시키다, 유발하다, 야기하다, 일으키다. 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나마 제일 들 본다면 give rise to를 제일 들 볼 거고요. 뭐 나머지는 아는 단어들이죠. focused attention lead to.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아주 고도의 집중 아니면 잘 집중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낳는다. 뭐 우리는 그냥 마찬가지로 빈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겠네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집중하면 빈칸이에요. focused attention 아주 잘 집중된 집중은 이상하니까 아주 잘 집중하면 빈칸하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빈칸 구조거든요. 아, 그럼 어딘가에 집중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상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얘를 기억하면서 뒤에 내용 쭉 가볼게요. In animals rewarded for noticing sound 동물들에서예요. 동물들에서 reward는 보상하다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ed 과거 분사예요. 뒤에서 앞을 꾸미고 있습니다. rewarded는 animals 수식하고 있어요. 보상 받는이죠. 수동이니까. for은 사유를 나타내요. 뭐뭐 때문에예요. noticing sound 이것 때문에 보상받는 동물이에요. 바로 안 쳤네요. notice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소리를 잘 알아차리는 그런 이유로 보상받는 동물들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to hunt or to avoid being hunted. 그럼 동물이니까 사냥을 해야 돼요. 사냥하기 위해서. 아니면 to avoid being hunted 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형태가 보일 텐데 조사합시다. 여기 오늘 조금 늦으신 분들은 지금 단어 시험 마무리하고 앞으로 네. 보세요. 드릴까요? 어디를 줘야 되죠? 단어 시험지를? 5, 6, 7이요? 제실 시험지가 어디 있더라? 바로 드려요? 여기 맨 뒤쪽에 있는 요번 앞뒤일까요? 시험 번호를 해주는 거야? 거기 이런 되게 보면 헷갈려 있는 거야? 망했네요? 왜요? 아, 근데. 그럼 어디를 넣었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뭐가 다 들어가서 어렵지 않아. 잘 넣었어, 거기? 여기 연결 통안 될까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 나왔죠, 이거. 이거 누구를 해서, 누구를 해서, 대안이 나를 안 해. 알았어. 누구를 해서
이거 31, 32요. 나 지금 글씨, 아니, 나 수학 그거 봤는데 시험 되게 너무 쉬운 거야. 그래가지고 여유롭게 나 중학교 거지. 아니. 고등학교 중간고사 범위 했는데, 아니, 이달까지 시험 거 아니야. 시험 아니라 중학교 시험. 그런 거 시켰어. 아니,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처음에 학교 기회가 재밌어 보이고. 아니, 이게, 나 어제보다 많이. 난 기억 안 나. 또 뒤에 2차원씩 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 제가 그래서 뒤에서부터 그냥 두 번씩 풀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왔을 때 시간 2분 남았는데 다섯 문제가 나온 거야. 하시게 할 거니. 앞에 네 문제 풀었어. 있으면 앞에 네 문제 풀면 뭐라고 하는 거다 있을 그거 뭐지 존나 쉬운 거. 예술대로 플러스 4 플러스 4에서 그 합이면 마이너스 4. 또 아니 그냥 안 가져가? 네 문제를 부끄러워. 네 문제 이렇게 나는 지금 근데 그때 그 수험 수업에 다 왔어. 그러면 이래서 학교 안 되죠. 뒤로 빨리 영어는 잘 거야. 영어 모르는데? 일어났어. 이게 아니랬어. 영어는 몇 개도 더 하네. 원이. 내가 한지호가 학기 중에는 시간 때 야, 너 오늘 음악이야 셀카 봐가지고 이거 안 봐. 진짜 발장에서 사진 찍어서 결정을 보내줘. 결정을 작용하면 아닌가? 언니 어떻게 너무 찍 사진대로 자다가 친구 내가 사진을 지금 모드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뭐 이랑 딱 클릭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근데 하다가 진짜 나가가지고 괜찮 아니 봐야지. 영어 이런 말 내가 나도 좋아 이랬더니 끊어도 이지는 안 가요. 알았어. 친구가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얘가 그 싫다는 시켜주고 있지. 이렇게 네, 우선은 최악 나는 프리즈 최악으로 내가 우선은 최악이다. 김하은, 다이네, 이다경, 박도현, 그리고 누구지? 서윤지? 아닌데 진짜. 아니 진짜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나머지는 인스타 막팔도 아닌 애들이랑 인스타 문서가. 그래서 나 진짜 공감 안 와. 부담 쓰는 거 보니까 오늘은 다음 주에 그거 좀 봐. 막 서울대 그치? 한번 가려고 해? 나 그래 이거 어때 맛이야? 네, 아니 진짜 기싸움이 존나 심해.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일세요. 내가 근데 그 쌤을 내가 공부하고는 전까지 그래서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굉장히 많은 이제 쌤이야 싫어. 얼마 안 했어. 원래 그러면 바로 하니까. 내일 이런 문제를 나는 나도 커리가
댄스니까 젊었을 때. 반복을 아, 네. 댄스 문제 내 차. 댄스에서 안전지는 게 없어? 댄스 말고 안. 진짜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좀 엄마한테 엄마 일을 열심히 했지. 내가 말하면 진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아이 너무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엄청 솔직히 그거 미쳤다 이거 알아. 내가 모의고사 이번에 처음 들거든. 근데 아 내게 들어가. 그래서 아 쌍둥이 올라가. 그러니까 실수하고 빼면 그렇고 지금 멜스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시간은 그게 제일 이상이다. 이건 진짜 우리가 시험이 이거 그때 되면 내 시간 어떻게 먹지 왜? 아 저야 아니, 보내줘. 아, 근데 기계게 만든 카톡으로 보내. 하나도 없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동물들의 얘기였어요. 동물들이 소리를 잘 인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데요. 근데 소리를 인지하는 이유예요. 뭐 하기 위해? 사냥하기 위해서. 혹은 to avoid being hunted네요. 일단 avoid는 뒤에 목적어로 뭘 취하는 동사예요? enjoy, mind, finish 이런 애들하고 마찬가지로. 아, 동명사예요? 투부정사예요? avoid는? ing 투부정사. 몰라요. 그렇군요. 좀 외우셔야 돼요, 사실. 그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글쎄요. 못해도 한 10개 정도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 고2, 고3 정도 되면 한 12개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최소한 이렇게 봤을 때는 알아먹어야 돼요.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avoid는 뒤에 ing가 와야 돼요. 그래서 avoid hunting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내가 사냥하는 걸 피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피하면 안 되죠. 굶어 죽을 텐데. 사냥 당하는 걸 피해야 돼요. 의미상 수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명사의 수동의 형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 요 동명사의 수동 형태는 요렇게 쓰는 거예요. being pp라고. 그럼 얘는 해석은 뭐뭐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시겠네. 뭐뭐 되는 것, 뭐뭐 당하는 것. avoid being hunted는 그럼 뭐겠어요? avoid being pp야. 사냥 당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to avoid being hunted 그리고 뒤에 for example 이네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경우네.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사냥을 내가 하려면 내가 늑대 여우예요. 그럼 옆에서 풀숲에서 토끼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고 뛰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토끼면 옆에서 풀숲에서 뭐 여우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존나 뛰어야겠죠. 사냥당하는 걸 피하거나 사냥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잘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동물들 입장에서 동물들에 있어서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보상은 뭐 문상을 주거나 상품권을 주고 돈을 주는 그런 보상이 아니잖아. 생태계 자연 상태의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보상은 뭐예요? 안 죽고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 소리를 잘 인식해야 소식자건 먹이가 되는 동물이건 내가 생존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동물들에게 있어서 we find much larger auditory centers in the brain. 단어가 좀 어렵네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요. much larger,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이죠. even much far, still a lot, 5개. 훨씬 더 큰 auditory center는요. 이게 소리라는 뜻이에요. audit가 od 혹은 audit 하면 그리고 요 뒷부분은 형용사를 만드는 애예요. 그럼 audio라는 표현 있잖아요. audio. 이게 보통 소리라는 뜻이에요. 소리. 그럼 auditory는 소리의라는 의미거든. 근데 여기선 내가 소리로 인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줍시다. 청각의. 그리고 센터는 중심이고 말 그대로 센터예요. 내 뇌의 이야기가 나오면 혹은 사람의 신체 구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때 센터는 중추라고 해석해 주세요. 청각 중추라고 보시면 돼요. In the brain, 뇌 안에 청각 중추가 어떤 걸 발견해요? 훨씬 더 큰 청각 중추를 발견하게 된대요. 오, 그러면 동물이라는 건 소리를 잘 알아차리는 걸로 사느냐 죽느냐가 갈려. 이런 동물들에게 있어서 청각 중추가 뇌 안에서 아주 발달한대요. 그리고 3번. In animals rewarded for. 똑같죠? In animals rewarded for. In animals rewarded for. 아, 그러면 앞 문장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나올 건가 봐요. 동물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네요. 보상을 받아요. Sharp eyesight. 아까는 소리를 잘 듣는 것으로 생존과 죽음이 갈렸는데 얘네는 누군데요? eyesight는 시각이죠. sharp는 날카로우니까 아주 예리한 시각을 가지느냐 아니느냐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동물들에게 있어서예요. The visual areas. 이번에는 또 어디가 더 크대요?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크대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동물들은 청각이 중요한 동물은 뇌 안에서 청각이 발달한다. 시각이 중요한 동물은 뇌 안에서 시각 쪽 영역이 발달한다. 4번. Brain scans of violinist. 요만큼이 주어네요. 뇌를 스캔한 거예요. 뭐 MRI 같은 걸로 사진 뜨는 걸 스캔한다 그러죠. 뇌를 사진 뜬 겁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이래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스캔은 제공한대요. More evidence.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턴입니다. 주어, 동사, 콤마 찍고 ing예요. 그러면 요거 분사구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해석은 분사구문의 가장 무난한 해석은 통상 뭐뭐 하면서인데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분사구문이 오면 그리고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리고로 해석해 볼게요. 바이올린 연주자들에 대한 뇌 스캔 사진은 혹은 영상은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showing 그리고 보여줍니다. dramatic growth and expansion. 어마어마한 극적인 성장과 expansion 확장이죠. 얘는 엄청난 성장과 확장을 보여준대요. In the regions of cortex. region은 영역이죠. area랑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cortex는요. 그냥 어려운 단어예요. 얘는 보통 대뇌 피질이라고 하고요. 그냥 여기서처럼 cortex라고 쓰기도 하고 cerebral cortex라고 하기도 해요. cerebral이 얘가 뇌의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표현인데 생명 관련된 지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뇌에 대한 표현은 이걸 딱 보고 대뇌 피질은 안 나와도 괜찮아. 이거 뇌에 관련된 말이었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대뇌 피질의 영역에서 확장이 일어났대요. That represent the left hand. 대뇌 피질인데 대절하는 대뇌 피질이래요. represent 대표합니다. left hand 왼손을 대표한대요. which has to finger the strings precisely. 콤마 합입구예요. 콤마 위치니까 and it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왼손 left hand요. 그리고 그 왼손은 has to finger
finger이 동사로 쓰였어요. 별거 없어요. 손가락으로 짚다예요. finger 짚어야 돼요. strings 이 현을 짚어야 돼요. precisely는 정확하게죠. 그 외에 뭐 나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그 바이올린 해보신 분도 있어요? 혹시 없나요? 있나요? 제가 바이올리니스트 보통 바이올린 연주할 때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이렇게 왼손으로 받치고 턱 이렇게 낀 다음에 연주 꼭 입이 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첼로 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시는데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막 이러잖아요. 포장 이렇게 치면 막 이러잖아요. 그때 왼손이 노는 게 아니죠. 이걸로 이렇게 가면서 근데 입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봐봐요. 이렇게 막 뭐 그냥 유튜브 같은데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치면 누구라고 영상 나오잖아요. 이렇게 얼굴 클로즈업 되면 유난히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특징인가 본데 이렇게 뭔가 이 곡의 감정선에 따라 얼굴이 꾸겨지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하면서 마치 기타도 마찬가지죠. 왼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음을 짚어주는 거. 그러니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게 중요해요? 왼손이 잘 굴러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왼손은 이 현들을 딱딱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often at very high speed. 그리고 자주 짚어야 되는데 어떻게 짚어야 돼요? at 하고 speed는 세트예요. 속도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t speed는 어떤 속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왼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럼 앞에 한 말하고 이 말하고는 또 무슨 관계일까? 앞에 첫 번째 뭐라고 했는데요? 청각 중요한 동물, 청각이 뇌에서 발달함. 청각 영역이. 시각 중요한 동물, 어디 갔죠? 여기네요. 시각이 중요한 동물, 뇌에서 시각 영역이 발달함. 이번엔 사람으로 넘어왔어요. 왼손이 중요한 인간이네요. 그럼 왼손이 중요한 인간들은 뭘 보여줬대요? 굉장한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더래요. 대뇌 피질이 뭔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뇌의 영역인데 왼손을 나타내는 대변하는 뇌의 영역이 커진대요. 그럼 바이올린 즉 왼손이 중요한 애들은 뇌에서도 왼손 영역이 커집니다가 되겠네요. 세 사례에 대해서 마찬가지 패턴을 보여요. 그리고 other studies have shown that 또 다른 연구는 대처를 보여주었대요. 이번엔 또 다른 사례인가 봐요. 히포캠퍼스 얘는 해마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히포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그쵸, 하마죠. 아니, 근데 히포는 하마인데 히포캠퍼스가 왜 해마냐고. 그래서 어떤 새끼가 이렇게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오는 과정에서 못하는 건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이 또래, 이게 왜 해마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좀 커서 안 건데, 이거는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에서 얘가 바다를 나타내는 말이래요. 히포가 바다래요. 캠퍼스는 말이래요. 합쳐서 바다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히포캠퍼스는 그래서 해마. 얘는 지문에 꽤 나옵니다. 얘는 마찬가지예요. 뭐 코르텍스나 히포캠퍼스 같은 영역은 특히 얘는 진짜 많이 나와요. 히포캠퍼스는. 얘가 이제 그 공간하고 뭐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래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꽤 자주 등장하는 애라서 아마 별표일걸요? 1학년 지문은 보통 별표로 줄 건데 2학년, 3학년 지문에는 별표로 안 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신 김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용 이어가 볼게요.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런 내용이 보여졌대요. 해마라는 게 주어예요, 대절에. 그리고 콤마 삽입구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꽤 여러 번 나왔는데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콤마가 찍혔는데 이게 그냥 콤마가 찍은 건지 뭐라고 할까요? 구두점으로 쉼표를 찍은 건지 삽입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통상 콤마 삽입구는요. 어디에 제일 많이 등장하냐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다 보면 또 비슷한 패턴이 나올 건데 주어, 즉 명사 뒤에 콤마 찍히고 콤마 뒤에 동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제일 흔하더라. 그래서 주어 뒤에가 콤마로 길어져. 그럼 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 보면 분명은 아니지만 10중 8구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구나. 왜 이런 설명이 들어가냐면 히포캠퍼스 보고 우리가 뭐 하는 일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마라는 애는 is vital, 필수적이다. 아까 적었죠?
앞에 적었나요? 안 적었나요? 2번이 아닌가? 적었죠? 그죠? 그래서 crucial, critical, vital, essential 이런 애들은 진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뜻이 뭐였어요? 필수적이다 였어요. spatial memory, spatial은 space의 형용사 버전이에요. 공간적인입니다. 그럼 공간적인 기억력, 공간을 잘 기억하는 게 공간적인 기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해마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확장된답니다. enlarge는요. en이 이렇게 앞에 붙어 있거나 혹은 어떤 단어 뒤가 en으로 끝나면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형 접두사,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뭐 되게 많아요. enlarge, force는 힘이거든요. 앞에 en이 붙어서 힘으로 강제로 집행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 강화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wide 같은 애가 형용사예요. wide 넓은, widen 해서 en이 붙으면 넓게 하다, 넓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가 확장됩니다예요. in taxi driver. 택시 기사들에게서 여기가 커진대요. 공간 기억력을 담당하는 영역이 커진대요. 왜 그렇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내비 찍고 가도 되는데 내비보다 사람 기억력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 골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은 뭐가 되게 중요해요? 길을 많이 잘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공간에 대한 기억력이 아주 필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커져요? 공간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애가 커진답니다. 그럼 이 글의 지금 패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사례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 4번 하니까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줄 빈칸의 문제는 특히 1학년 지문은 더더욱 그래요. 앞에 주제를 깔았어요. 그럼 그 주제가 뒤에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글쓴이가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죠. point is 뭔 말이에요? 요점은 중요한 점은 이에요. 대놓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에 그냥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문이 앞, 뒤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점이란 the physical architecture of the brain, physical 물리적인 이고 architecture 구조 혹은 구성이라고 해석해 볼까요? 뭐 구조물, 건축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물리적인 구조예요. 뇌 물리적인 구조가 changes,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according to 어디에 따라서 문장 끝까지네요. 여기에 따라 뇌의 구조가 변화해요. 뭐에 따라? 첫 번째,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이거에 따라 의, 주, 동이네요. direct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래 방향을 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향하게 하다라고도 해석해요.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지시해주는지,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예요. 뭐를? Our attention. 우리가 집중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뇌 구조가 변화한다예요. 근데 아까 집중이라는 표현을 앞에 우리가 보고 온 걸 기억하면 천재. 뭐라고 했냐면 집중을 하면 땡땡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focused attention 아주 잘 집중되어 있으면 뭐뭐 하게 된다 였어요. 그럼 여기는 뭐래요? 어디로 우리가 집중을 보내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뭔 소리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뇌의 구조가 변화한다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1번 문장하고 지금 6번 문장하고 내용이 아예 같아요. 마저 읽어볼까요? What we practice doing. 또 어디로 우리가 집중을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what we practice. 무엇을 우리가 연습하느냐 마찬가지로 의주동이네요. 뭐 하는 걸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뇌구조가 변화합니다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답을 현치를 쭉 보면 improve decision making 집중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의사결정이 더 잘 된다. 두 번째, 집중하면
뇌의 reshaping은 shape가 모양 형태죠. 동사로는 shape는 구성하다예요. 구성하다, 형성하다. 그러면 재구성한다, 재형성한다. 이 표현은 뭐랑 같은 말이에요? reshaping이라는 말은 어디 갔니? 여기 있네요. 뇌의 구조가 변화한다 하고 같은 말이 되겠네요. 뇌의 구조가 변화한다고 했으니 이걸 여기 선택지에서는 뇌 구조의 변화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앞에, 뒤에 비슷한 표현이 2번씩 반복될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긴가? 뭐가 더 짧은가? 짧은 거 하고 싶다. 20분. 조금 빨리 끝내. 35번 봅시다. 35번. 네. 15번. 아이씨, 이게 더 긴가? 아니, 그냥 합시다. 얘가 아마 질문이 더 쉬울 거예요. 이제 35번.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같은 경우는 얘는 정답률이 되게 높은 지문 중에 하나예요. 문제 유형.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이 문제를 풀면 35일고사를 풀어올 때 35번은 되게 많이 맞춰와요. 근데 왜 맞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게 답 같아요. 그래서 찍으면 되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문제화되는 패턴은요. 쭉 이야기를 하다가 소재는 일치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소재는 일치하는데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쳐봐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길이는 뭐 한 20cm 정도 된다. 그리고 뭐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을 수 있다. 용량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로 내가 용량은 500ml 정도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앞 문장에 있는 500ml만 끌고 가요. 500ml라는 용량은 인간이 한 모금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용량이고 이걸 한 모금에 처먹을 수 있는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에 대한 설명을 돌아와요. 그럼 500ml라는 문장이 어법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 문장에서 한 말을 가지고 끌고 오거나 아니면 소재는 일치해요. 얘에 대한 정보라는 거는 일치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나는 이 물통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축조의 이야기로 하고 있었다고 쳐봐요. 나는 가볍고 플라스틱이고 빨대로 펴져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해. 근데 이 물통은 아주 현저하게 더럽게 비싼 주제에 성능도 뭐랄까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소재는 일치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 문제가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경우보단 두 번째 경우를 더 잘 맞춰요. 꼼꼼히 해석을 완벽하게 못했어도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아. 근데 그 느낌에서 벗어나 있거든? 그러면 대충 잘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앞 문장 내용하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답이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아리까리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얘가 답이면요. 3번이 답이면 2번에서 4번으로 글을 이어보세요. 3번에서 4번으로 글을 읽는 것보다 2에서 4로 읽는 게 자연스러우면 얘가 답이 될 겁니다. 보통은. 그래서 둘 중 아리까리한 애들이 걸리면 그런 식으로 얘를 빼고 앞문장, 뒷문장을 연결했을 때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리고 기네, 망했네. 1번, simply giving employees a sense of agency. 그리고 보세요. 아까는 콤마라고 했는데 여긴 짝대기거든요. 역할은 같아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있는지 봐요. can increase, 동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있죠.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삽입하는 경우가 10중 8구 된다고요. 그래서 짝대기가 있으면 건너뛰어버리세요. 콤마든 짝대기든. 건너뛰고 문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편해요. 주어는 radically,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급격히, 급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주어는 급격히 증가시킨다 네요. 주어가 뭔지 보자. simply giving, 단순히 주는 거예요. employees a sense of agency. give는 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온 거네요. 그래서 얘가 간목, 여기가 직목. 그럼
단순히 주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직역할까요? 센스는 감각이에요. 에이전시는 기관이나 요원, 행위자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럼 기관 감각, 요원 감각, 행위자 감각, 뭔 쌉소리지 이게? 지도 알아요. 우리가 낯설어 할 개념을 제시했다는 거.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짝대기. 주로 짝대기든 콤마든 부연 설명은 그래서 명사 뒤에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명사가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럼 이건 무슨 감일까? 무슨 감각인데? 읽어볼게요. A feeling, 감정이래요. That they are in control.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네요. 대절이라고 느끼는 감각. In control, 이건 무슨 말이에요? 통제하는 이에요. 내가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힘을 가진 존재라는 감정이야. 또 that they have genuine decision making authority 이거라는 감정이에요. 요 앞에도 동어 반복을 생략하기 위한 a feeling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감정인데 they have 내가 가지고 있어요. genuine 얘는 진짜의예요. 레알이에요. 레알. 리얼. 진짜.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authority 권위, 권한입니다. 내가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건 어떤 집단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럼 얘는 뭘까요? 내가 그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 정도로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원에게 네가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통제하고 내가 통제력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제공하는 건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대요. 목적어를. How much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s.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덩어리 의문사 주어 동사네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focus, 집중력을 they bring, 그들이 가져오는지 그들의 일로. 그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얼마나 일할 때 많이 집중하는지를 더 높여줄 수 있대요. 일의 효율이 올라가겠네. 네가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면 12010 study at a manufacturing plant in Ohio. For instance, 콤마네요. 부사가 삽입되어 있으면 그냥 얘는 맨날 여기 문장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예요. 여기가 주어. manufacturing plant 제조, 플랜트는 발전소라고도 하고요. 큰 공장을 말하기도 해요. 그럼 제조업체, 오하이오는 미국 중부에 있는 주 이름이고요. 오하이오주의 제조업체 공장에서의 한 연구는이고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이렇게 삽입구 들어가 있다고요. 한 연구는 조심스럽게 examine 조사하다, 연구하다예요. 조사했어요. assembly line, assembly는 조립. 그럼 조립 라인에 있는 노동자들을 연구했대요. poor employed, 죄송합니다. empowered네요. empower은 권력이나 권한을 부여하다예요. 그럼 empowered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네. 투부정사하도록 make small decisions, 소소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대요. 뭐에 관련된 about their schedules and work environment, 자신의 스케줄과 노동 환경에 대해서 내가 조그만 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그런 조립 라인의 생산자들을 조사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they designed their own uniforms and had authority over shifts. 그들은 디자인은 설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통상. 그들은 설계했어요. 자기 자신의 유니폼, 말 그대로 유니폼이네. 그럼 회사의 제복을 내가 디자인하거나 설계할 수 있어. And 또 had authority, 아까 봤어요? authority, 권위, 권한을 가졌대요. over, 얘는 어디에 대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control하고 authority, 보통 컨트롤은 통제하는 거거든요. 통제력인데 누구누구에 대한 통제력 할 때 통제는 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위에 있는 통제력, 권한이에요. 그게 뭐뭐에 대한 권한, 통제, 통제권. shift는요. 교대 근무예요. 그래서 보통 night shift라고 하면 나 오늘 야간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shift, 보통 바꾸다, 변화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선 교대 근무, 사람이 바뀌는 거. 그럼 내가 밤 근무를 할지 낮 근무를 할지 내가 정할 수 있는 거네. While all manufacturing process and pay scale stay the same. 그러는 한편 반면에 모든 제조업체의 스케줄, 과정이라고 합시다. 제조업체의 제조 과정이나 페이 스케일은 여기서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월급의 규모는 stay, 머물렀어요. 어떻게? the same, 똑같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권한을 준다고 해서 네가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게 아니야. 근무 시간 똑같고 돈은 같이 받아가요. 근데 네가 네 작업복 알아서 맞춰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또 낮에 근무할지 밤에 근무할지 네가 정해. 이런 정도의 권한만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장을 이어가 보면 It led to decreased efficiency. 그것은 이끌게 되었어요 해도 괜찮고 아까도 봤어요. lead to는 cause, result in 같은 말이라고. 이것은 이런 결과를 낳았대요. 감소된 efficiency, 효율성이죠. 효율성이 감소한 결과가 나왔대요. Because, 왜냐하면 their decisions were not uniform or focused on meeting organizational goals. 그들의 의사결정은 not uniform. 지금 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앞문장에 나온 단어 하나 물고 늘어진 케이스이기도 하고 소재는 비슷해요. 지금 권한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재는 일치하는데 주제에 정반대되네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람들에게 네가 통제하는 사람이야. 뭔가를 권력을 가질 수 있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급격하게 에너지하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생산성과 효율성도 올라야 돼요. 근데 여기선 뭐래요? 그렇게 했더니 효율성이 낮아졌다. 아, 그럼 소재는 일치해요.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일치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문장에 나온 이런 단어를 똑같이 한번 섞어줌으로써 마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답이 되겠고 해석을 마저 하면 의사결정이 동일하지 않았어요. 유니폼은 형용사로 치면 동일한이죠. 제복, 유니폼, 교복 같은 거 다 똑같으니까. or 아니면 focused on 집중했어요. 여기에 meeting 맞추는데 organizational goals 집단의 목표를 맞추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했대요. 심지어 말도 안 맞아요. 조직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효율성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건 얘가 답이 될 거고 within 2 months 그럼 이놈 없는 거고 얘는 없었다고 치고요. 그럼 나머지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소소한 권한을 줬을 때 within은요. 통상은 이래요. 제가 아까 봤나 안 봤나? 2번이 아닌가? within은 in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within하고 in이 구분되는 유일한 케이스가 뒤에 시간이 올 때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누군가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땡땡씨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지분 잠깐 나가셨는데요? 언제 와요? 10분 뒤에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안 써도 돼요. He'll be back 10 minutes 라고 할 거예요. 요 빈칸 뭘 넣으면 될까요? 10분 뒤에 오실 거예요. 10분 뒤에 in이에요. in이 언제 후에고요. 얘는 안에예요. 10분 내로 오실 거예요 하면 보통 within 10 minutes라고 하고요. 10분 뒤에 올 거예요 하면 보통 in 10 minutes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within 2 months 2개월 내로라고 해석하면 정확하겠네요. 2개월 내로 productivity at the plant 생산성이죠. 아까도 봤던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이 공장에서의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by 20% by 뒤에 수치가 오면 얼마만큼이에요. 그럼 20%만큼 생산성이 상승했어요. With workers taking shorter breaks and making fewer mistakes. 그리고 여기에 패턴은 with 명사 어디 갔니? 분사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with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이렇게 갑시다. with 명사 분사는요.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명사가 땡땡땡 한 채로 혹은 하면서 얘도 일단 분사 구문의 일종인데 문법 시간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해석 방법만 적고 넘어갈게요. with 명사 분사는 명사가 분사한 채로 분사하면서예요. 이 공장의 생산성이 20%나 올랐어요. with workers 명사 노동자들이 직원들이 taking shorter breaks 더 짧은 브레이크 휴식 시간만을 취하면서 네가 네 스케줄 대충 정해봐라 언제 쉴지 이런 거 했더니 안 쉬더래요. and making fewer mistakes 실수도 덜 하더랍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덜 쉬고 실수도 덜 한 채로 덜 하면서 생산성이 20%가 오르더라. 그리고 giving employees a sense of control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네요. 주는 것 아까랑 똑같아요. give가 사형식이니까 직원들에게 sense of control 아까는요 뭐라고 말했어요? sense of agent라고 했거든요. agency군요. sense of agency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랑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 giving employee sense of agency can increase 이걸 주는 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선 직원들에게 sense of control 통제감이죠. 내가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권력을 쥐고 있어. 라는 감정을 주는 건 증가시켰어요. How much self-discipline they brought to their jobs. 얼마나 많은 self-discipline은 자기 규율, 규제, 자기 통제 이런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내가 규율하는 이 자기 통제를 얼마나 많이 그들이 의주동이네요. 그들이 일터로 가져오는지 이끌어오는지를 증가시켰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하는 통제력이 훨씬 더 많아져서 일의 효율성이 올라갔다. 그래서 영어 지문의 가장 많은 패턴입니다. 특히 1학년 지문은 더 많을 거예요. 양괄식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얘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1학년 지문들은 이딴 짓이 많이 돼요. 주제, 제목, 요지 찾을 때 앞대가리 싹 있고 뒷대가리 싹 있고 똑같은 말이네? 이게 답이구나. 이게 되는데 뭐 굳이 문제를 그렇게 푸시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독해 방법 자체에서 썩 좋은 방법이 아니거니와 고3 올라가면 그렇게 풀 수 있는 지문이 아주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사실 나중에 멘탈이 털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차근차근 차곡차곡 읽어갑시다. 라는 게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일단 2월 19일이고 수요일. 일단 숙제는 오늘 31, 32, 35 했으니까 세 지문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뒤에 해석 쓰는 거. 그리고 앞번 숙제 못해서 밀리신 분들은 걔까지 한 방에 처리를 해가지고 오시고 단어는 오늘 45, 6, 7이었나요? A2가? 45, 6, 7? 그러면 저는 그냥 앞에서 쭉 가면 되죠. 설명 기승이 뒤에서부터 안 되네. 몰라요? 너네랑은 얘기를 안 했어요? 잠깐만요. 숨어 있어. 헷갈려 뒤지겠네, 진짜. 잠깐만, A2는 단어 시험을 누가 봐요? 원장이 봐요. 거기 또 원장님이 헷갈려 죽겠네. A3는요? 명지쌤이 봐요? 존나 헷갈리네. 진짜 더 헷갈리잖아. 진짜. 그러면 잠깐만요. A3는 삼명지쌤이 뒤에서부터 볼 거니까 오늘 거에서 이으면 되네요. 44, 45 보면 되죠. 오늘 42, 43 봤죠? 맞나요? 맞네. 수요일 날 요거를 보시면 되고 여기가 A3 그리고 A2는 원장님이 본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어서 그래요? 그냥 여기서 이어서 보면 돼요? 밀리고 계세요? 그럼 45, 6, 7 봤으니까 48, 49, 50 보면 되겠네요. 수요일 날. 그쵸?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